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맥스웰 이퀘이션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벡터 필드들, 전자계에서의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쭉 구했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은데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처음 설명을 할 때 패러데이 법칙 설명하면서 우리가 변압기를 설명했었죠. 변압비 되는 과정.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전류를 변화시키면, 즉 교류죠. 교류 전류를 만들어주면 자개가 시간에 따라서 사인 웨이브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사인 웨이브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일렉트릭 필드도 역시 사인 웨이브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유도기 전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른 코일에서의 유도기 전력도 사인 웨이브로 만들어져서 역시 동일한 형태의 교류 전력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압이 돼도 동일한 형태의 전류 모양, 전압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인 웨이브나 코사인 웨이브의 정연파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죠? 결과적으로 미분된 형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류 밀도와 전개에 결국에 시간에 따라서 미분된 형태가 들어가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는 뭘 쓰게 될 거냐면 역시 전개와 자개를 시간에 따라서 사인 형태로 놓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두 개가 형태를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시간에 따라서 자속 밀도가 사인 웨이브로 변하면 미분은 뭐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코사인 형태로 크기가 만들어지겠죠. 일렉트릭 필드가 코사인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속 밀도도 시간에 따라서 사인 형태로 바뀌겠죠. 미분된 형태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또 사인 형태로 바뀌니까 코사인. 코사인 형태가 시간에 따라서 미분해 주니까 사인. 코사인 사인은 전체가 동일한 형태죠. 위상만 변경돼서 동일한 형태로 주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벡터 필드, 마그네틱 필드,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정연파 형태, 사인, 코사인의 형태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코사인, 사인이 요 지점, 요 지점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 지점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커졌다, 작았다를 이 지점에서 이렇게 변하고요. 이 지점에서도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코사인, 사인 형태로 이 각각의 지점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이 방향으로 커졌다가 이 방향으로 커졌다가 그걸 우리가 뭐냐면 자속 밀도 그리고 전속 밀도, 자개 전개의 시정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정연파 형태로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표현해주면 우리가 미분이 굉장히 쉽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사인, 코사인의 특성은 미분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우리가 타임 하모닉 필드라는 걸 우리가 정의하게 됩니다. 타임 하모닉 필드라는 걸 정의하는데요. 타임 하모닉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로 시정연계라고 해요. 시정연계. 그래서 타임 하모닉 필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정연계. 계가 결국엔 필드라는 뜻이었잖아요. 공간에서의 벡터 값들을 각각의 지점마다 다 정의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걸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시정연계를 보기 전에 정연파가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정연파라는 건 뭐야? 그냥 사인, 코사인 웨이브죠. 사인, 코사인 함수죠. 그럼 우리가 사이누소이달 함수라고 표현하죠. 얘기를 합니다. 사이누소이달 함수의 진폭과 주파수 그리고 위상을 가지는 그런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되는 벡터 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예를 들자면 어떤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우리가 교류 형태로 주어진다 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주파수는 오메가고요. 각 주파수 오메가고요. 그리고 위상각이 파이로 주어지는 이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류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일단 I0가 의미하는 게 뭐죠? 진폭을 의미하죠. 얼마나 그 교류의
맥시멈 값과 마이너스 미니멈 값이 정의되느냐? I0 마이너스 I0 이렇게 되겠죠? 0지점에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 값이 0일 때는 코사인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어떻게 결정돼요? 이 지점이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오메가분의 2파이고요. 2파이 각주파수 값이니까 그거의 역의 값으로 한 주기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코사인 시그널이 결정이 될 텐데요. 그래서 파이만큼 이동하니까 그 파이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각주파수가 이렇게 이동한 형태로 주어지는 시그널이 나오겠죠. 이런 파이만큼 어떤 이동한 지점으로 요 이동한 지점의 값이 파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각주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동하는 값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웨이브인데 시간에 따라서 이동한 형태로 되는 것이고요. 시간에 따라서 위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위치에서 어떻게 되죠? 이 값이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렇죠? 동일한 시간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인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즉 삼각함수로 표현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필드를 우리가 타임 하모닉 필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공간에서 한 지점을 봤을 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필드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전체 공간에서 각각 지점마다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I0를 뭐라고 하죠? I0는 진폭이라고 하고요. 진폭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오메가를 우리가 각주파수라고 표현하죠. 각주파수고 그냥 주파수하고는 2파이를 곱해준 관계가 있죠. 그냥 주파수에 2파이를 곱하면 그러면 각주파수가 되죠. 파이를 우리가 위상각이라고 표현해줍니다. 위상각이라고 표현해주고요. 우리가 사인은 어떤 값이에요? 사인이라는 건 코사인에다가 어떻게 준 거죠? 사인하고 코사인은 결국에는 위상각 2분의 파이 차이죠.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되면 돼요? 이 지점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죠.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해주면 결국에 뭐가 됩니까? 그러면 코사인과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비교하자면 우리가 사인으로 얘를 표현해주면 여기서 주어지는 이 수식을 사인으로 표현해주면 사인의 2파이만큼 2분의 파이만큼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를 사인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I0에 사인의 오메가 t에 플러스 파이에 2분의 파이를 우리가 더해주면 그러면 사인 웨이브를 우리가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킨 값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 형식으로 우리가 코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처럼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연파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필드를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벡터 필드죠. 벡터 필드니까 즉 일렉트릭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타임 베링 필드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표현해 주면 x, y, z에 대한 함수였죠. 시간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으니까 위치에 따라서만 달라졌죠. 요 위치냐에 따라서 방향이나 그런 게 달라졌는데 이 위치에서 이렇게 돼 있던 것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t에 대한 함수가 이제 또 됩니다. 그래서 x, y, z에 대한 변수는 생략해 놓은 거죠, 지금. 일렉트릭 필드는 결국엔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결국엔 이제 x 방향 스칼라 값. 그래서 우리가 x방향 우리가 단위 벡터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y방향 벡터의 크기, z방향 벡터의 크기를
스칼라 함수로 t에 대한 스칼라 함수 값으로 각각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ext, eyt 각각 벡터의 각각의 성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벡터 성분들이 각각의 성분들이 x 성분이 만약에 이쪽 방향만 있으면 yz가 없고 x 성분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뭐 x 성분만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으로 코사인 값으로 이런 값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거의 진폭을 우리가 ax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오메가 t 그리고 파이 각주파수를 다 동일하게 가지는 각각의 성분마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위상각은 다를 수 있겠죠. 위상각은 다를 수 있고요. 진폭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주파수는 다 동일하다고 놓을 거예요. 플러스에 t고요. 네. 플러스에 위상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파이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타임 하모닉 일렉트릭 필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지점마다 일렉트릭 필드가 벡터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죠? 각주파수 오메가를 가지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로 변한다는 거죠. 크기와 방향이 그렇게 변할 수 있겠죠. 각각의 성분들이 코사인, 사인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코사인, 사인으로 변하면 미분의 형태가 굉장히 쉽게 표현된다 그랬어요. 그 미분의 형태를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페이저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회로이론 시간이나 공업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다루었을 겁니다. 그래서 페이저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사인 시그널은 간단하게 진폭과 각주파수 형태로, 진폭과 위상각 형태로, 각주파수는 어차피 다 동일하니까 얘를 생략하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페이저 표현을 여러분들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일러 공식으로 가봅시다. 오일러 공식에서 우리가 뭘 표현해 주죠? 오일러 공식은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J세타를 표현해 주죠. 익스포넨셜의 J세타는 뭐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복소수죠. 복소수 J의 사인 세타. 그렇죠? 순허수 값이죠. 마이너스 1의 루트 값을 취한 그 값이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값을 J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소수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소수를 우리가 복소평면 위에서 표현을 해주면 그러면 복소평면 위에서 단위원 1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1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세타라는 x축과 이루는 각도에서 여기가 순실수값, 여기가 순허수값을 나타내는 수직선이라고 합시다. 요 값 자체가 순실수값, 요 값 자체가 순허수를 표현하는 그 실수값이 되겠죠. 순허수 값의 실수 부분이 되겠죠. 그걸 이 수직선 위에다 실수니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요 지점, 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세타인 요 지점을 우리가 익스포넨셜 J 세타라고 하고요. 이 익스포넨셜 J 세타라는 거를 복소수 표현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X축 리얼 부분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 Y축 부분, 이미지너리 파트는 뭐가 되는 거죠? 사인의 세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J 세타 요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요 지점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얼 이미지너리 요 값으로 해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각각의 코사인 세타를 X축 값으로 하고 사인 세타를 Y축 값으로 하는 그 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같다는 것이죠. 네. 이 복소평면 위에서 성립하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결국에는 오일러 법칙입니다. 오일러 공식을 우리가 봤고요. 왜 오일러 공식을 이제 보느냐?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주어진 코사인 사인 시그널을 결과적으로는
이런 익스포넨셜 형태로 각주파수와 진폭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 값은 어차피 다 동일하다고 하니까, 그죠? 오메가 값은 다 동일하니까 이 코사인 사인에서 표현되는 이런 코사인 사인에서 오메가 값은 각주파수로 주어진 벡터 필드에서 다 동일하게 변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지는 코사인 사인을 익스포넨셜 형태의 페이저로 표현해줘도 미분, 적분하는 거나 연산하는데 그 함수를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야. 얘는 함수잖아요. 시간 t에 대한 함수인데 이런 시간 t에 대한 함수를 그냥 복소수 하나를 표현해 준다는 거야. 이런 형태의 표현을 써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를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it라는 우리가 사이노소이달 시그널이 있었죠. 각주파수 오메가를 가지고 위상각 파이를 가지고 진폭 i0를 가져요. 그럼 얘를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어떻게 바꾸느냐? 먼저 어떻게 주죠? 이 값은 어떻게 나온 거야?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코사인이 있으면 이 j의 사인 세타도 동일하게 해준 다음에 이 전체의 익스포넨셜 j 세타의 코사인 부분은 어떻게 나온 거죠? 실수 부분만 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에다가 얘하고 동일한 진폭과 주파수 그리고 요 파이 값을 가지는 코사인의 얘를 세타라고 생각하면 익스포넨셜의 j 세타, i0의 익스포넨셜 j 세타의 리얼 파트를 뽑아낸 거죠. 그렇죠? 리얼 파트를 뽑아내면 즉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i0의 코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여기에 플러스에 j의 i0의 사인의 오메가 t의 플러스 파이 얘를 세타로 생각한 거죠. 지금 뭘로 놓은 거냐면 이 값을 우리가 세타라고 생각한 거죠. 요거를 우리가 세타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 그럼 여기 세타니까 우리가 코사인, 사인, 세타, 세타 해서 여기 복소수 형태로 표현한 것이 리얼 값을 취하면 결국 요것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긴 j니까 여기 순허수니까 순실수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동일하죠. 두 개가 동일한데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리얼 파트 얘는 리얼이라는 건 뭐죠? 얘가 복소수인데 복소수 중에서 실수 파트만 연산해서 끄집어내라 라는 거예요. 그런 연산자죠. 연산입니다. 그럼 이 리얼 안에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이 안에 있는 부분이 i0에 어떻게 바뀌죠? i0로 묶여지니까 코사인, 사인 플러스 j가 돼 있어서 익스포넨셜의 j의 세타가 오메가 t 플러스의 파이 익스포넨셜 형태로 이렇게 바뀌겠죠. 이해되시죠? i0 묶여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형태는 똑같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세타가 요거니까 i0 묶여서 나머지 뒷부분은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익스포넨셜 지수의 지금 지수 안에서 더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뭘로 빼줄 수 있죠? 이 안에서 더하기로 되어 있는 거 각각 j 오메가 t의 j 파이 각각을 갖다가 익스폰에 대한 곱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익스포넨셜 j의 파이를 먼저 씁시다. j 곱하기 파이 쓰고요.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 t를 뒤로 빼줄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결국에는 i0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하고 동일한 거죠. 이 전체가 동일한 수식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수식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값을 i0와 파이만 가지고 오메가 t는 어차피 다 아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라는 걸 알고 그리고 오메가에 대해서 시정연파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다 아니까 나머지 정보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i0하고 파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국에는 이 부분을 뺀 거죠. 오메가 t가 포함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실제로 이 코사인 웨이브의 정보가 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오메가 t가 들어있는 이 부분하고 리얼 파트를 빼고 이 복소수 값이죠. i0라는 건 어떤 크기고요. 진폭. 그렇죠? 실수 값이었고요. 익스포넨셜 j 파이 값은 복소수 값이죠. 여기서 주어지는 단위원이 아니라 i0라는 원 위에 세타를 나타내는 지점.
그 복소수 값이 되겠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페이저라고 표현합니다. 얘를 우리가 페이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IT 대신에 우리가 복소수 값 하나니까 스칼라 값으로 I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S는 I0의 익스포넨셜의 위상각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사이너소이달 시그널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소수 하나로 대응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스칼라 페이저라고 합니다. 이 스칼라 값으로 표현되니까 스칼라라고, 그냥 페이저라고 하면 보통 스칼라죠. 페이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페이저 표현 방법이라고 합니다.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시간 t와 각주파수 오메가를 생략하고 이렇게 씁시다. 이 밑에다 씁시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시간 t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각주파수 오메가를 생략하고 코사인 사인 웨이브의 시그널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폭 I0와 위상각 파이로만 시정연파를 표현한 거죠.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페이저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페이저로 표현하는 걸 여러분들 잘 익혀둬야 돼요. 이 페이저로 표현을 해주면 이제 뒤에 가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도 함수고 공간에 대해서도 함수인데 그거에 대해서 둘 다 미분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전자기파가 되려면 시정연파가 시간에 따라서는 사인 웨이브로 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 사인 웨이브로 변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미분을 해줄 텐데 실제로 우리가 시정연파에서의 페이저로 표현을 해주면 미분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미분을 연산하는 것들이 간단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잘 봐야 되죠. 네. 어쨌든 우리가 얘를 가지고 한번 IT에서 실제로 페이저로 표현해주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다 많이 해봤겠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I0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의 30도 위상각을 가진다 라고 하면 얘를 페이저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리얼 값에 전체 마이너스의 I0에 결국엔 뭐가 되죠? 이 위상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30도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j의 오메가 t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코사인 사인 이 값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코사인 사인 이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페이저로 표현해주면 이 수식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페이저에서 오메가 t 부분과 리얼 부분을 다 빼주고 리얼 안에 들어있는 요 결국엔 진폭과 위상각만 가지고 표현해준 요 값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죠? IT에 대한 페이저 표현이 되는 거야. 페이저로 표현해주면 결국엔 마이너스의 I0의 익스포넨셜의 j2의 30도는 뭐죠? 파이로 표현해준 파이가 180도니까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6분의 파이는 뭐예요? 마이너스 I0의 익스포넨셜의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뭐가 될까요? 6분의 파이는 결국에는 얘는 정리해주면 I0에 대해서 익스포넨셜의 6분의 5파이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은 90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0도를 여기다 더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플러스에 90도 해주니까 남는 값이 90도는 2분의 파이잖아요. 그렇죠? 2분의 파이니까 정리해주면 6분의 5파이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페이저 형태로 표현하는 어떻게 바꿔주는지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더 해보죠. I0의 사인에 오메가 t에 플러스의 0.2파이 페이저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생각해보면 먼저 코사인에서 우리가 리얼 형태로 바꿔서 페이저로 표현해 주니까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럼 코사인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줘야 돼요? 2분의 파이를 우리가 빼주면 되죠. 그래서 오메가 t에 플러스 0.2파이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주면 그럼 사인이 왼쪽으로 이동되니까 코사인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해주면 결국엔 사인이 되니까 두 개가 동일한 식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얘는 리얼 값에 I0의 익스포넨셜에 J의 0.2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위상각에 동일하고요.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이렇게 될 거니까요. 여기서 페이저 부분은 뭐예요? 페이저 부분은 역시 이 부분 익스포넨셜 J 오메가와 리얼의 안에 부분에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부분을 뺀 거 얘가 이 사인 웨이브의 페이저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I0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에 얘는 0.5파이니까 마이너스 0.3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거꾸로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저로 표현된 거를 V의 S 이거는 VT에 대해서 VT라고 주어진 시정연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그런 시정연 파에 대해서 페이저를 구해 놓은 거죠. 페이저 구한 거에서 거꾸로 우리가 VT를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구하면 단 여기서 다 모두 조건이 붙습니다. 오메가와 시간 t에 대한 시정연 파라는 거죠. 각주 파수는 오메가다 라고 주어지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VS가 V0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J의 4분의 파이다 라고 하면 VT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VT는 V0를 진폭으로 하고 코사인이겠죠. 코사인에 오메가라는 각주파수를 가진다고 항상 가정을 하는 거고요. 뭐 어떤 주파수를 가진다고 가정하겠죠. 오메가 제로든 오메가든 주어지겠죠. 거기에 위상각이 4분의 파이로 주어지는 그런 결과값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뭐 비슷한 거지만 복소수로 우리가 결국에는 페이저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특징은 코사인 사인 시그널에서 우리가 각주파수 오메가와 시간에 대한 변수를 제거해 버리면 시간에 대한 함수가 우리가 페이저 형태의 복소수 스칼라값 하나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게 페이저 표현의 핵심이고요. 뭐 하나만 더 해보면 3-J의 4 이런 복소수가 있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어떤 값이죠? 복소수에서 여기 리얼 파트고요. 얘가 이미지너리 파트면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인 지점. 이 지점이죠. 이렇게 주어지는 지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크기는 얼마가 돼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3이고 여기가 4니까 여기는 뭐 얼마가 될까요? 5가 되겠죠? 예.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한쪽이 3, 4면 하나는 5였죠 항상. 그래서 크기는 5가 되고요. 이거의 각도 세타 값은 얼마가 되냐면 53.1도가 나옵니다. 마이너스의 J의 53.1도. 탄젠트 값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탄젠트 인버스 그러니까 아크 탄젠트의 3분의 4 계산기로 두드리면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53.1도가 세타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1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VT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 이런 페이저 표현에 해당되는 우리가 시정연파, 실제로 시간 t를 포함하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53.1도를 위삼각으로 하는 이런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얘를 왜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왜 하느냐? 결국에 왜 하게 되는 거예요? 페이저의 미분과 적분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저 표현으로 해주면 시정연파의 미분과 적분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인, 코사인의 미분과 적분은 그 자신으로 항상 나오잖아요, 형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저로 표현해주면 그거를 대응해서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t분의 dit, 코사인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시간 미분을 해보자고요. dt분의 d에 우리가 it는 뭐였죠? it의 결과는 is에다가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코사인 사인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코사인 시그널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리얼의 is의 dt분의 d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이제 시간 미분은 리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리얼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이 복소수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시간 미분해주면 그러면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익스포넨셜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익스포넨셜의 세타잖아요, 전체. 그 세타에서 이 j 오메가 t잖아요. j 오메가만 앞으로 나오겠죠. 형태는 그대로 두고 익스포넨셜의 미분은 동일한 형태인데 t 앞에 있는 부분만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한 값은 j 오메가의 is에 is 앞으로 j 오메가가 나가고요.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가 되겠죠. 즉 it를 미분한 값의 페이저 표현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it의 페이저 표현을 is라고 했을 때 그때 it를 미분한 거의 페이저 표현은 뭘로 된다는 거예요? j 오메가가 그냥 앞에 붙은 거다. 그 it에 대응되는 페이저 표현에 j 오메가가 앞에 붙는 게 된다는 거예요. it를 미분한 거에 페이저 표현을 해주면 페이저로 우리가 표현해주면 그러면 it의 페이저 표현에다가 j 오메가라는 상수값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각 주파수 오메가만 앞에 상수처럼 개수처럼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적분도 어떻게 돼요? 적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적분은 거꾸로 됩니다. 이거의 적분, it의 적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준 거를 우리가 페이저로 표현해 주면 이번엔 j 오메가가 곱해지는 게 아니라 j 오메가의 역수가 곱해진 형태로 나오겠죠. 물론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엔 우리가 얘기하는 시정연파에서 여기서 우리가 시정연계에서는 시간 미분과 적분은 페이저 표현을 통해서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결국에는 자계, 전개가 시간에 따라서 시정연계로 표현되는 그런 시정연계일 때 그럴 때 우리가 페이저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시간 미분이 매우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미분식이 아니라 그냥 상수값이 붙어져 있는 형태의 수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아요? 아까 전에 처음 봤던 우리 맥스웰 이퀘이션 연립방정식 풀 때 공간 미분, 그렇죠? 크로스 프로덕트, 델 연산자와 크로스 프로덕트만 남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컬에 관한 공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저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정연계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맥스웰 이퀘이션이 실제로 연립방정식으로 풀리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